작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되게 많이 걸려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세상을 생각했던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매우 참혹하고 매우 잔인하고 매우 험난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많이 잔혹하고 많이 충격스러울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이제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제 충격은 가장 최근에 이제 IMF 1997년 IMF 경제 위기, 그리고 2008년 이제 금융 위기가 있죠. 이제 그 두 번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위기가 이제 2024년, 25년, 26년쯤에 온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설마 하는 일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역전세 대란, 300조 역전세 대란,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2024년 이제 저축은행 이제 연체 폭탄,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10월 11일쯤에 이제 벌어질 단위 농협, 단위 수협, 단위 축협 이런 곳에서 이제 또 경제 폭탄이 이제 터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4년 5월 달에 경기 대응 완충자본 1% 적립 전 금융권의 시행이죠. 그리고요 2024년 말에 12월 달에 시장 대응 완충자본, 가계 대응 완충자본 적립 1% 추가 적립. 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4% 5%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이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별일 없이 무난하게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쓰러질까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이제 알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금방 금세 헤쳐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대출이자가 내년 2024년 되면 내려가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다, 버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버티지 못합니다. 못 견딥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수월할 것처럼, 별거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은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에 놀아나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이 이제 나아질 가능성이 더 없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저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을 빚지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결국은 지옥에서 온 악마들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온 악마들이 이제 2030들을 그렇게 빚지게 만든 겁니다. 그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죠. 지금 현재 각종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20대들, 30대들이 빚진 빚의 규모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 그리고 연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2030들에게 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기존 대한민국 정부들이요,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5억이고 7억이고 막 대출해 줬는데요, 청년들이 그걸 어떻게 갚냐고요? 갚을 수 있냐고요? 40대 50대들도 빚을 2억 3억 갚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5억 7억씩 그렇게 빚지게 한 건 사실상 청년들을 재물로 삼았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은 빚을 지게 했어요. 집값도 너무 많이 올리고, 그런 거품이 경제 성장률 4%를 만들어 줬겠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정부 부채도 너무 많이 늘었죠.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세금 걷어들여서 뭐 복지를 뭐 구축한다 어쩐다 이랬는데, 사람들에게 기대 수준만 잔뜩 높여놓고 너무 심하게 망가뜨려 놨어요. 씁쓸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도 되게 안 좋아하지만, 국민의힘도 안 좋아하지만,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이제 세금 남발하는 포퓰리즘 얘기하면
문재인이 떠올라서 겁나죠. 얼마나 더 망치고 해먹으려고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뭐 좀 제발 좀 괜찮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네 삶을 더 암담하게 만드는 더 안 좋은 이야기들만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조용히 지켜봐야 됩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제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기댈 데가 더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까요? 결국 청년들은 이제 바깥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많은 기회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고 이 나라 안에서 살면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건강 절약하고 소비 줄이고 과시하고 사치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은 이제 잊어야죠. 철저히 저축하고 또 저축하면서 아끼고 절약하며 살면서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사는 게 참 무섭다라는 걸,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죠.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까불고 다니다가는 인생이 이제 다 끝장날 수 있으니까 더 이제 진정하고 더 조심하고 더 보수적으로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답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아갈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100억, 200억 얘기하고 10억, 20억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쉬운 돈이던가요?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만지지 못하는 돈이 10억이고 20억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쉬운 거 없다라는 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죠. 두고 봐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착실하게 차근차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마주하면서 잘 대응하면서 살아가려면 보수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